박미 TV의 부동산 스쿨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스쿨에서 이제 생방을 할 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읽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2019년 11월 초에 제가 집하세요를 보내드리면서 그 기간 안에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증여를 한 통계도 나와 있고요. 또 파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그 댓글을 쓴 사람들은 집하세요 그래서 집값이 청정부지로 작년에 한 20% 정도 올랐죠.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집하세요 내용들은 안에 들어왔던 내용도 보지도 않으면서 짓거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불쾌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이 부동산 스쿨이라는 프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하세요 내용은 사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사람, 특히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강북 쪽보다는 강남에 집을 두 채, 세 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부터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도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10억을 남겼을 적에 뭐 거의 6, 7억을 이렇게 두 채 이상 가졌을 때 이렇게 한 채 가진 사람들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상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집도 없고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집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뭐 집하세요 그러더니 집이 뭐 껌충 뛰었다. 그런 와중에도 작년에 집을 엄청 많이 팔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았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집을 샀을까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치워라 했었던 집들이 이제 강남에 두 채, 세 채 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양도세를 팔면은 지금 양도세 때문에 사실 팔기도 되게 어려워진 상태여서 음으로 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강남 사람들은 제가 말했던 대로 집을 증여를 해서 증여세가 훨씬 싸지요. 3억 내고 증여하는 게 7억이나 10억을 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원래 강남 사람들이 부동산을 잘 합니다. 매사기도 되게 빠르고. 근데 이렇게 또 저한테 굉장히 혀를 놀리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내용을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2020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가 뭐 변화스러운 내용보다는 저는 항상 꿋꿋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동산의 초점을 어디다가 부동산이 굉장히 외곽, 수도권, 또 강남, 강북, 강남 중에서도 핵심 지역 또 좀 덜 핵심 지역인 곳, 강북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유튜브에서 10분 15분 만에 얘기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그 외곽 같은 경우에도 투기 과열 지역이라든가 뭐 대출이 이제 그런 것도 나오지 않고 무주택 또 뭐 좀 평점이 있는 사람들만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사기도 되게 어려워짐으로써 현찰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이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부모님이 도움을 준다는 거 돈을 빌려준다 이런 거지만 주는 거나 다름없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외곽 쪽에 한 3억 5천이었던 집들이 지금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6억 막 이렇게 7억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편화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외곽 쪽의 집들이 많이 올라진 것입니다. 전세가 워낙 비싸져 가고 있고요. 또 이런 엉터리 같은 대책이 나올 거라고 누가 알았었겠습니까? 했기 때문에 강남은 작년 대비 올해 오름폭이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워낙 그 재작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상반기까지 오름폭이 있다가 하반기 소위 말해서 8, 9, 10, 11, 12 현재 2월이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은 35억 선, 40억 선 집들은 거의 좀 보합 상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집을 파세요 했을 때 양도세 문제라든가 종부세 문제가 있는 이 강남에 집 두 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8천만 원 1년에 세금을 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미 증여를 함으로써 정리를 좀 많이 했다라는 제 해답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유튜브를 좀 제대로 보고 무슨 저를 꼴보기 싫기 때문에 무슨 겉핥기로 읽게 되면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무턱대고 집 팔라고 하니까는 무슨
강북의 뭐 외곽, 저는 외곽 얘기는 사실 별로 하지도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뭐 투자라든가 투기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상. 네. 그런데 지금 점진적으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게 워낙 비싸지니까 외곽 쪽에 집을 많이 사고 있는데 올 2021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진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Q&A썰 한번 질문을 저한테 주셨던 분이고요. 미국 LA에서 제가 제 LAG 수영장 앞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분석을 한 후에 질문을 받고 드렸고요. 제 강연 때도 오셨던 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때 굉장히 오기 힘든 코로나 아주 심한 사태였었는데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감사드리고 좀 특이하죠. 이름 이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기의 이름이 꽃보다 삽질. 꽃은 되게 예쁜데 삽질은 뭘까 하는 생각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지게 됐습니다. 효도하려다 1가구 2주택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가지고 좀 분석을 한 후에 저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읽으셔가지고 오히려 남편분과 이렇게 화해도 하고 정말 애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네요. 자, 다른 거는 쭉 빼겠습니다. 이름도 좀 불러주는 거 좀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있는 것은 맞고요. 그 1가구 2주택이 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어차피 오픈해서 이 얘기는 하게 되기 때문에 양 부모님, 소위 말해서 남편 그리고 자기 부모님, 우리 꽃보다 삽질님의 부모님이 사는 집 이렇게 두 채를 1가구 2주택으로 이렇게 본인 이름과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서 그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다 이런 내용이었었지요. 정말 효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패밀리 회원으로 있으면서 정말 이 패밀리 회원으로 계신 분들 지금 현재까지 너무 감사드려요. 예, 오랫동안 패밀리로 계신 분들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사무실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강연 때도 왔고 여러분도 함께 얼굴을 봤던 분입니다. 허락을 하시면 얼굴 인사드리고 안녕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꽃보다 삽질 우리 님도 한번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미국 떠나기 전에 오래되신 패밀리 분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수십 명이 같이 있을 수는 없고요.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리고 허기 한 번씩 이렇게 앉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패밀리 회원으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저희 회사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뭐 그런 후원을 한다고 해서 다른 회사는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일은 없어요. 저는 제가 돈을 벌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렵게 있는 상황에 저희 회사를 위해서 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오랫동안 밀어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 뵙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해서 모시기로 마음을 먹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영상만 보다가 드디어 저도 질문이 생겨서 메일을 다시 드립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뭐 좋은 얘기 저한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에 초대했을 때 저의 얼굴을 보고 요거는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뻐서 놀랬다. 참 창피하네요. 우리 회원님들 다들 뭐 한 30, 40대였었던 것 같고요. 남자분도 계셨는데 남자분들도 좀 연락을 좀 주십시오. 사무실 한번 오세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칭찬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남편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 동갑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자산은 함께 불려가야 가장 크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끽 해가지고 부인이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또 뭐라고 하고 그러면은 힘도 안 나고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잘 알아가지고
재산을 펼쳐 나간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10가지 요인 중에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메일을 다시 드린 이유는 시부모님이 4억을 빌려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유 재산은 땡땡땡땡 남편 명의 한 채, 그다음 부산 해운대지요. 좋은 데 가지고 계십니다. 3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10억까지 올라가서 대출 4억만 빚이고 아주 좋은 평점을 줄 수 있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시고, 또 부인 명의로는 강북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3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시세 5억, 대출 2억. 그렇다면 현재 2억 정도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액수를 얘기하는 것은 서울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이유가 대단지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동네가 워낙 외곽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값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3억에서 5억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잘했다. 집이 없었으면 어떻게 쓸 뻔했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죠. 임대사업자 부인 대표로 돼 있고요. 사무실 한 개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4억 2천이었는데 시세 현재는 11억. 오, 되게 많이 올랐네요. 마포구다 보니까 마용성이 좀 많이 올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막상 팔려면 또 얼마가 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회사의 무상으로 임대, 집은 현재 빌라, 월세가 110만 원. 왜 월세를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본인도 가끔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걸 제가 한번 주의를 줬던 것 같은데 왜 그랬는가 밑으로 내려가 봐서 총 대출은 16억 정도가 넘고요.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대출, 사업비, 이자가 사채까지 있어서 한번 제가 뭐라고 또 야단을 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채는 정말 쓰면은 안 되는 건데 뭐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 꽃보다 삽질 귀여운 우리 꽃보다 삽질님, 사채는 웬만하면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모든 대출 원리금과 이자, 집 월세까지 1,000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장기 계약 성사로 안정적으로 4년 확보를 했고요. 매달 1,000만 원씩 생기는 수익으로 대출금과 생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적자는 보고 있지 않네요. 거기다가 1년에 목돈 5천만 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이자를 내고 사업빚에 대한 이자, 무슨 이자, 사채도 있고 생활비도 있는데 이것이 1,000만 원이 들어옴으로써 이것은 안정적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것을 소화를 하고 있으므로 적자는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질문, 사실은 사채를 다 갚을 수 있었는데 사채 갚을 돈 5천만 원으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주택에 가입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이라 말씀드리고요. 지역에 무슨 조합들이 이렇게 짓는 그런 대단지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고 나 정말 꽃보다 삽질님, 이것도 잘 나가다 나한테 왜 한 번 더 질문을 하지. 사실 우리 직원이 또 싫어하겠지만 우리 직원이 또 일산에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해서 자기도 아파트 하나 만져보려고 하다가, 아파트는 만질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돈이 묶임으로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짓지 않고 그 상태로 법정 무슨 뭐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만 들리고 4년이 흘러서 10년 경제가 폭망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까, 돈을 못 받겠지요. 그런 또 우리 꽃보다 삽질님 왜 이런 일을 또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고요. 어찌됐든 지주택이 눈에 들어와서 현재 지주택은 약속과 다르게 지지부진, 어떻게 박미 TV를 보는 분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게 소규모 지역주택조합 참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더군요.
본인만 또 이렇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또 이제 그다음 사람이 또 이걸 믿고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또 굉장히 사람이 착해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또 이걸 또 이렇게 팔지 못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지금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나중에 강의 들으러 갔을 때 박민님이 새 아파트 입주 시작했을 때 싸게 나온 물건들을 사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부터 분양을 해가지고 3년을 기다리는 아파트보다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입주할 무렵 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이 라인 안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삼성동도 나오게 되고 논현동도 나오게 되고 대치동도 나오게 되고 압구정동도 뭐 있게 되고 압구정동은 아파트가 많지 않았고 여기 로데오 스타 들어가는 그 로데오 거리에 현대 아파트랑 몇 개 있었었죠.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중도금을 붓다가 잔금을 딱 치를 때쯤에면은 주식을 했다 망한 사람도 있고 뭐 장사를 하다가 망했을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급하게 원가로 집을 덩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집들을 내 경험상 또 몇 개 사다 보니까 그런 아이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뭐 워낙 분양만 하더라도 뭐 태극기만 꽂아도 뭐 몇십 대 1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현격히 틀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집들을 또 찾을 수만 있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면 그 근처에 부동산이 자기 바운드 안에 모든 것들을 깨뚫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동산들이 알려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급한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원가에서 원가로 팝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정보를 주는 사람은 그 동네 부동산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은 잘 치러서 잔금까지 잘 치르게 되면 사실 적립이 다 되고 1년 정도 흐르면 이제 집값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새 집이 분양한 아파트일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0%, 30%까지도 오르고 최근에는 뭐 몇십 프로가 오른 상태고요. 10년, 20년이 흐르면 제가 부동산을 81년 때부터 아파트를 압구정동에서 이렇게 사고 또 뭐 방배동으로도 사고 한강에도 사봤고 뭐 했는데 한 번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때 분양받았던 아파트들이 뭐 1억 또는 1억 5천 또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2억 5천 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다 뭐 20억, 30억 40억 유엔빌리지에 있는 집마저도 제가 지금 3배 정도 오른 상태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계속 오름폭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부동산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굉장히 높은 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거는 사실 전문가니 뭐니 뭐 계속 유튜브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작년에 20% 올랐으면 올해는 혹시라도 10%또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폭락 이렇게 점치고 있는데 미리 예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야 이제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런 말씀은 현재 드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부동산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이렇게 정치와 커넥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IMF 때처럼 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휙 나 몰라라 몰라 뭐 이렇게 작전상 이렇게 가기 전에는 완전히 망가진다 안 망가진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점치기에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새로 입주 시작하는 거 싸게 나온 것들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원래 있었던 것을 제가 지금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1년 차 아니면 잔금 치르고 6개월 차 지금 굉장히 상승폭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지금 1억씩 올랐습니다. 1억 5천씩 올랐습니다. 이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꽃보다 삽질님은 아무튼 다 포기하고 그냥 찌그러져 살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는 일인가요? 시 부모님께서 아파트가 또 하나 있는 걸 모르고
본인은 몰랐겠죠. 우리 꽃보다 삽질님이 순진해서 모르는 건지 이게 부모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있다 해서 그것을 전세를 주고 자기가 그 전세금 4억을 시부모님이 빌려준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온 것입니다. 시부모님이 소유 아파트를 현재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고 그 전세를 우리 꽃보다 삽질님이 이제 시부모님이 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세 보증금 4억을 저희에게 빌려주시면 저희가 전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가 걱정일까요? 110만 원, 소위 말해서 월세 2천만 원에 110만 원 빌라를 사는 것보다는 저는 전세를 사는 것이 더 낫다. 110만 원을 은행에서 얻게 되면은 약 3억이 넘는 돈을 이자로 은행에다가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110만 원을 절약을 2년 동안, 전세가 2년이니까요. 또 뭐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2년 동안 어찌됐든 110만 원씩 절약을 한다면 2년이면 2천 약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것도 머리에 계산을 넣으셔야 되고요.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많이 나가는 것이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꽃보다 삽질님은 집에 대해서 저번에 1차적으로 보내주셨던 이메일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굉장히 집을 갖고 싶어하는 어떤 드림, 꿈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비록 110만 원의 빌라 뭐 이곳에 이렇게 남의 집에 살고는 있지만 빨리 내 집을 가져야겠다는 시간을 이렇게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나 4억 전세 2년 금방 휙 하고 지나갑니다. 저도 시간이 딱 돼서 지금 전세를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 집이 전세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 돈을 만들어 줄래니 상당히 큰 돈이다 보니까 다시 그냥 법대로 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5%만 올리고 지금 현재 거기는 굉장히 4억 5억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가 곳이지만은 옛날에 워낙 싸게 났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내보내고 제가 살면 큰 집에서 외롭고 또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죠. 저한테는 뭐 그렇게 돈이 문제 아니고 제가 또 이렇게 싸게 줬는데도 고맙게 해줬는데도 고마운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사가 참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저는 인간사다.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가 더 많이 베풀죠. 배신을 당하거나 더 힘들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이게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뉘우치고 깨우치고 이렇게 이거 뭐 더 해주는 것보단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사람들이 깨우치게 하니까 실망스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자포자기라 견딜 수 있는데 10년 뒤 나이 60에도 이런 집에서 월세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도 싫어요. 싼 빌라가 다 그렇듯이 대부분 지저분하고 지금 집도 간신히 살만하게 바꿔놨는데 좀 꾸미고 뭐 이렇게 해놨는 모양이죠. 꽃보다 습진님.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나도 참 이렇게 이사를 되네. 그런데 꽃보다 삽질님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사 다니는 것을 가족이 있으신가 굉장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희 직원도 알고 오래된 직원도 알지만은 정리정돈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무슨 뭐 신박 무슨 뭐 정리 이런 거 해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친구를 내가 봤는데 그거 제가 그 프로 하면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잘할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딱딱딱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쓸 물건 안 쓸 물건 막 이렇게 해서 딱딱딱 정리한 후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것을 습관성 있게 잘 하게 되면은 이사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집을 사고 늘리는 데는 이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비록 남의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더 좋은 나은 나의 계획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는 어떻게든지 한 15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저야 뭐 뉴욕에 있었다가 LA로 갔다 LA에서 하와이로 갔다 하와이에서 LA로 갔다 LA에서 하와이로 가고 또 서울로 오고 얼마나 많은 이삿짐을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그리고 엄마와 둘이 컴비가 돼서 돌아가시 전에는 정말 서울에서도 제가 무슨 집을 샀다 팔았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집을 샀지만은 또 적은 대로 큰 평수를 샀다가 큰 평수는 또 세를 놓고 또 적은 평수로 또 가가지고 좀 시간을 2년 벌고 이렇게 2년 버는 동안에 또 다른 계획을 짜가지고 또 다른 곳을 이사하고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고 약간의 고생을 한 사람들이 사실 부의 축적에 선 앞선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 시간 들이고 육체적 노동까지 들여서 다 살만한 집으로 바꿔놓으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용기를 내시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는 많이 다닐수록 더 좋은 집으로 또 더 나은 집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간다. 지금 또 4억이라는 돈을 또 시부모님이 또 이렇게 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잘 잡아서 다음에 터닝 포인트를 잡겠다라는 계산을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포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계획은 사실상 지금 많은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라는 게 80% 올해도 80%의 전문가들이 부동산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보합 또는 뭐 낙관적인 거 보합이라는 것은 오르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초점에 두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나머지는 좀 비관적인 완전히 부동산은 굉장히 또 몇 분들이 이 10억짜리가 1억까지 갈 것이다 이런 좀 헛된 꿈을 꾸게 해주는 그런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 어쨌든 부동산은 좀 더 서울시장이 될 때까지 지켜는 보지만 지금 통계상으로 물건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살려는 사람들은 일단 스탑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도 지금 앞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샀다 팔았다가 그동안 뭐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많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부동산도 이제 살 사람은 다 샀고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35억대나 40대 높은 값의 집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팔리고 사고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작년 한 여름 후부터 이루어진 이 집값 35억 선에서 40억, 24억 선 적은 평수죠. 이런 질문들 많이 와 있는데 이제 강남은 사실 서초는 1억 원 선이 됐고요. 여기 강남 압구정동 삼성동 뭐 이런 것들은 다 한 6,500, 7,000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7,500 또 로얄층이나 비유가 좋은 데는 8,000선까지 값을 지금 줘야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떨어진다면 한 7,000만 원 선으로 평당 떨어지게 되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흔들리면 이제 6천 선으로 간다. 이거는 폭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주시해서 봐야 되고요. 요거는 좀 우리 꽃보다 삽질림 스토리하고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게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저는 냄새를 지금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화적으로 현찰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현찰을 보유하고 기회가 온다면 뭐 3억이었던 게 지금 5억까지 올라간 게 다시 떨어지면서 좀 많이 기대치에 맞게 지금 집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집을 잡으신다면 현찰을 가지고 은행에 뭐 넣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뭐 2천 이내에 110만 원이다. 그럼 보증금을 없애고 110만 원을 세이브하는 쪽으로 전세를 얻어서 가고요. 빌라 같은 거 조금 외곽 같은 데는 전세가 제가 볼 때는 한 2억 5천 선 3억이면 충분히 얻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2억 5천짜리 집을 사시면서 빌라 전세지요. 110만 원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빌라 같은 거 여태까지 좀 잘 뭐 있으셨는데 조금 더 나은 빌라로 간다면 굉장히 요즘 좋은 외곽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깨끗한 한 3억짜리를 얻고 나머지 1억 선은 또 이렇게 또 지역 주택 조합에 넣어가지고 이게 돈이 묶여버리면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 뭐
정답이 되든 아니면 거짓말이 있던 간에 서울시 외곽 쪽이긴 하지만 32만 가구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그것을 꼭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 너무 이렇게 막 그냥 급하게 가지 마시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꽃보다 삿질님이 저에게 주신 내용은 저는 전부 아니다 생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전부 상가나 사무실을 사시겠다는 내용인데, 상가나 사무실은 지금 월세를 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월세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고요. 코로나 시대가 뭐 지금 만만해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10년이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대충적으로 뭐 또 장사 못한다고 자영업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오픈을 했지만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셧다운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늦게까지 이렇게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고 이러면은 정말 엄청난 큰일이 벌어질 거고, 미국이나 유럽은 뭐 엄청나게 지금 큰일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110만 원은 월세로 살면서 부모님이 빌려주신 4억으로 상가를 하나 투자하고, 자, 월세 나오는 돈으로, 그곳에서 월세 나오는 돈으로요 110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월세를 내고 이렇게 4년 뒤 매매가도 올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사무실하고 상가는 엄청 안 오릅니다. 지금 우리 꽃보다 삿질님이 지금 뭐 하나 사서 지금 본인 이름으로 대표로 돼 있는 사무실, 마포구였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 시세 11억까지 올랐지만 이걸 막상 11억에 팔려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경기가 한번 쿵 하고 무너지면 11억은 꿈 같은 11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대한민국의 재테크 1번 아파트가 아닌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아파텔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파트도 지금 뭐 높은 값으로 산 사람들이 혹시 내 거 내리진 않겠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상가나 오피스, 이거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상가를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110만 원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110만 원씩 내고 그렇게 4년 뒤에 또 꽁충 뛰겠다, 이런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용산 지구는 다 좋은 곳으로 써놨더군요. 용산, 남영동, 이태원, 뭐 상가, 상암, 원효로, 여긴 들어가시면 큰일 나고요. 고양, 덕야구 뭐 이런 데는 큰일 납니다. 해서 8번에 그냥 전세로 들어가 지금 현금 보유, 지금은 뭘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또 생각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나 봅니다. 전세로 4억에 들어가 3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세로 3억에 들어가서 돈도 1억 세이브 해놓고 월세도 안 내고 110만 원 굽고 그것처럼 최상이지 않을까. 그런데 3억짜리 집이 과연 꽃보다 삽질님한테 마음에 들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잘 골라야 되겠죠. 뭐 요즘은 질문 온 거 보니까 굉장히 동탄이니 뭐니 이런 곳이 상당히 잘 깨끗한 집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질문 온 거 보니까 어떤 집은 2억 5천짜리도 있더군요. 예, 빌라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는 적지만 내가 돈 주고 살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면 어떨까. 깨끗하고 아파트라면 뭐 다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억 5천에 3억짜리 집을 하나 얻으시고 110만 원 나가는 거 그것은 세이브를 하시고 1억 정도는 제가 볼 때 새롭게 분양하는, 정부에서 언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83만 가구를 줄 것이다 얘기를 했나. 아유, 이것들 언제 시작하려나. 어쨌든 시작을 한다면 그런 데다가 팍팍팍 이렇게 집어놔도, 그리고 또 1가구 2주택 부부가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집을 사기보다는 상가로 돌리신 것 같은데, 이게 또 법이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 정부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또 찬스를 줄 수도 있는데 시부모님과 이렇게 자기 어머님, 친정 어머님, 아버님이 들어가신 데는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좀 듣겠고요. 어쨌든 우리 꽃보다 삽질님 참 답답한 심정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 저한테 편지 주셨던 것처럼 집은 두 채가 있지만 그
두 채 집에 또 친정어머님이 살고 계시고 또 한쪽에는 시부모님이 사시니까 본인의 집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부모님이 본인들의 이름으로 집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집 없이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또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않으신다면 아파텔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오피스텔인데 이것 또한 주민등록증을 옮기게 되면은 자기 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가구 3주택에 걸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값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현격히 더 쌉니다. 관리비는 조금 더 나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방법론의 하나로 그래도 이사 안 다니시려면 그 방법이 하나 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큰 폭의 지금 보니까 친정 어머니 아버님이 들어가신 집은 뭐 2억 정도 지금 수익을 내셨고요. 해운대에 있는 집이 조금 수익이 좀 높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액수 대비 본인이 분양하는 집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1가구 3주택, 1가구 4주택 이런 여러 세 주택에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나 4주택이나 5주택이나 큰 폭의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오피스텔 같은 데 잘못 투자하셔서 상가나 집세도 안 나오고 보증금 다 까고 나온 다음에도 또 뭐 속을세에서 뭐 사람들이 안 나가게 되면 속 썩고 또 전세도 2년 후에 또 시부모님이 빌려준 돈 가져와라 하면은 또 그거 가지고도 또 실갱이 싸울 수도 있고 해서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빡빡하게 이렇게 아무데나 상가나 뭐 오피스텔이나 무조건 세가 잘 나오는 것만 계산을 하고 일을 벌려서는 안 되고요. 저는 차라리 사무실이나 상가만 지금 보고 이렇게 집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을 사시려고 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은 제가 이미 상가, 뭐 오피스텔, 사무실 많이 가져봤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이 10몇 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뭐 이제 나이도 들었고 10년 기다리는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이렇게 재산을 읽어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가나 오피스텔 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아주 핵심 지역,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강남의 핵심 지역, 또 마포 뭐 이런 데는 핵심 지역이라 새로 짓는 것들은 조금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것이 의논이 되시면 팍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제가 한 4월 말 정도나 뭐 그때쯤에 미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메일을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진짜 박미님 아무 이익 없이 사심 없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는 사람도 많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써놓고 저에게 뭐라고 얘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려고 써놓은 것도 없지 않아 되게 많은데요. 뭐 어떤 분들은 돈 벌려고 그런 짓 하느냐는데 이거 돈이 안 됩니다. 네, 직원 뭐 월급 더 제가 오버해서 주고요. 사무실 제 거고요. 모든 장비도 제가 수천만 원씩 사서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제 돈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딴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절대 제 유튜브 들어와서 보지 말기 바랍니다. 네. 자, 너무 감사하고요. 저 진짜 이익 없이 사심 없이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용기 잃지 않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보다 열심히 했는데 구독수도 높지 않고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는 제가 일은 안 하더라도 회사에서 또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 박민유 영상 덕분에 남편이 많이 깨닫고 대화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싸우는 소리도 줄었고요. 서로 생각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덜 싸우니까 아이도 행복해요. 저도 가끔은 행복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회사 일도 서로 의논하고 일도 더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박미님은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이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꽃보다 사찔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또 걱정거리 있으시면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